안녕하세요. 경기도 시골 작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신규 발령을 시골 작은 학교로 받으시거나 승진 혹은 민원 등 모종의 이유들로 작은 학교 전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시골 학교, 작은 학교라고 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사 살면 진짜 돈이 안 드는지, 배달 음식은 잘 오는지, 밤에 혼자 산책해도 괜찮은지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 학교와 지역에 따라 상황은 매우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 없이 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관사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3.8km 정도 되고 교육청, 시청까지는 30km, 헬스장까지는 15km, 가장 가까운 이마트나 스타벅스까지는 36km 정도가 나와요. 딱 이미 듣기만 하셔도 이동 거리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때 너무 미리 가 있어야 하거나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차는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신규 발령 났을 때 신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차가 없으시다 보니까 이동이 너무 힘들어서 교육청에서 직원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막 픽업해 주시고 그러기도 하셨어요. 아니면 차가 있으신 선생님께서 막 4-5명씩 선생님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시고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차를 운전한 지 신규 발령 받고 딱 이제 2년째가 됐는데 2년이 됐는데 차를 거의 6만 km 가까이를 탔어요. 이렇게 이동거리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차가 없으면은 웬만하면은 생활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잘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배달 음식 오나요? 인데 아마 이 부분도 꽤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의 민족 어플 사진을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쿠팡이츠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애초에 배달 자체가 안 되고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은 그나마 배달할 수 있는 음식 메뉴들이 조금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음식점들이 마을 단위 안에 있는 음식점이 거의 대부분이고 멀리서 막 원하는 메뉴를 골라서 먹거나 시켜 먹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도 BBQ나 BHC나 굽네치킨이나 프랭크버거, 그 다음 피자집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 있지만 아주 골고루 주문해 먹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이 되긴 하지만 차를 끈다는 가정하에 어지간하면 내가 방문 포장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달비도 있고 그냥 이제 차를 끌면 출퇴근길이나 뭐 운동 갔다 오거나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그냥 포장을 해오면 되니까 동선적으로도 그러고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방문 포장을 하는 편입니다. 택배나 쿠팡 로켓 배송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지만 조금 늦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걸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묵고 있는 관사의 주소고 아래에 있는 2개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는 도시 지역의 주소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로켓 프레시나 로켓 와우 시스템은 저희 관사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 그 회색 로켓 모양이 있는데 얘가 아마 플러스 1일, 2일 이렇게 좀 더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사에서 보통 물건을 주문하면 이 회색 모양 로켓이 거의 대부분 붙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물이나 휴지 같은 생필품류는 그래도 조금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왜 이렇게 안 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막 너무 늦게 오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오는 건 맞지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사 종류는 첫 번째로 학교 관사, 두 번째로 공동 관사, 세 번째로 아파트형 관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학교 관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교에 딸려 있는 관사, 그리고 공동 관사 같은 경우에는 관 내에 여러 개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 번에 묵으실 수 있는 관사, 아파트형 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아파트형으로 된 관사인데, 제가 알기로 아파트형 관사의 특징은 보통 두 분이나 세 분이서 같이 거주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사 종류 같은 경우에는 추후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살면 관리비 외에 정말 돈이 안 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교육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 학교 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월세 지원이 대부분 되는 편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공동 관사 같은 경우에도 월세를 4만원 정도밖에 내지 않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내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묵을 수 있고, 학교 관사 같은 경우에는 안 내는 관사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크게 가스비, 그 다음 전기세, TV 수신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기세나 TV 수신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보통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야 하는 건 가스비인데, 이게 아무래도 작은 학교나 시골 학교에 관사하는 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가스 보일러나 심지어는 기름 보일러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덮어두고 막 쓰다 보면 관리비 폭탄을 맞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제가 아는 선생님도 4년 전인가에 신규 발령이 나셨을 때 잘 모르시고 당연히 이제 겨울철에 너무 춥다 보니까 보일러를 막 트셨는데 20 얼마까지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가스비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만 해도 겨울철에 좀 추워가지고 아껴서 이제 보일러를 튼다고 하는데도 한 달에 막 12, 3만원씩은 우습게 나온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만의 팁은, 이제 쿠팡 같은 데 보시면 오방난로를 되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뭐 할인할 때 사면은 싸게 4만원에서 7, 8만원까지 적당한 크기의 오방난로가 있는데, 얘를 관사 중앙에 그냥 켜두시면 생각보다 관사 안에 온도도 빨리 올라가고 체감 온도도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오방난로, 전기장판 요 두 가지 정도를 쓰면 이제 가스보일러 쓰지 않고도 관리비를 아끼면서 좀 따뜻하게 추울 때를 지내실 수 있다. 관사 넓이도 사실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공동 관사의 실제 제 방을 보여드리면 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저희 대학교 근처 원룸의 한 1.8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충분하고 딱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관사는 공동 관사의 보통 절반 정도. 관사 배정 순위가 밀려서 당정 2월 말에 어디서 자야 하나요? 요것도 이제 특히 신규 발령 받으시는 분들께서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거의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어쩔 수 없이 10일 정도는 그냥 출퇴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방법을 딱히 생각을 못했던 때라. 근데 이제 제 주변의 선생님들 보니까 단기 거주 계약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비용을 좀 지불을 하고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단기 거주 계약한 장소에서 거주하시다가 그 다음 관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퇴거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뭐 간혹 가다가 친척이나 지인 집 이용해서 한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냥 묵은 다음에 이제 짐을 준비하셔서 관사로 이동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 거리를 이제 출퇴근 해봤는데, 아마 신규분들은 특히 운전에 익숙하시지도 않고 조금 힘들어 하실 텐데, 출퇴근을 장거리를 아침마다, 그것도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하기는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사 상태는 사실 복불복이 맞긴 한데, 벌레 같은 경우에는 방역과 관련해서 관사 담당 선생님이나 교육청 측에 꾸준히 문의 혹은 건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묵고 있는 공동 관사가 제가 묵기 1년차 때는 방역이 전혀 안 됐었는데, 2년차 때는,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관사 담당 선생님께서 방역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교육청 차원에서 방역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또 모든 호수에 똑같이 다 지원을 해주셔서 효과도 좋았고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만족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곰팡이나 벌레는 사실 대처법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무조건 예방하는 게 낫다는 마인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쓰레기 같은 경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먹자마자 바로 비우고, 그 다음에 제습기를 이용해서, 크기는 상관없어요. 제습기를 이용해서 꾸준히 습기 제거에 좀 신경 써주시고, 물 먹는 하마 같은 것들도 화장실이나 옷장이나 이렇게 습기 많이 차는 데들은 좀 꾸준히 놓고 지켜보셔야 이게 습기 제거 예방이 되고, 그래야 곰팡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또 신규 발령 나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고, 바쁘면 신경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자취방 상태가 좀 쉽지 않아서 미리미리 예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근 후 밤에 학교 근처 산책해도 안전한가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 관사, 학교 근처의 사진이나 영상을 화면으로 띄워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 어둡긴 하지만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뭐 단체로 5km, 10km 러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도 이제 개울가 같은 곳에 혼자 나가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파출소의 경찰분들이 좀 꼼꼼히 돌아다니시면서 순찰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래서 당연히 어둡고 외져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뭐 안전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발령 받으시는 곳에 가보셔서 분위기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어 몸이 고되지는 않나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시골 학교나 작은 학교라고 걱정하기보다는 행정실 직원분들의 역량, 그리고 행정실 직원분들과의 소통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시설 관리나 보수는 뭐 작거나 크거나 뭐 도시거나 시골이거나 할 거 없이 제때제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건의사항도 바로바로 반영을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건물이 너무 넓어서 무릎 아플 일은 없나요? 이것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학교 사진들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작은 학교나 시골 학교는 아주 높아야 3층이고 보통 2층짜리 건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긴 하지만 뭐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는 수준이고, 무릎이 아프거나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신분이 요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노출되긴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옆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뭐 음주를 했는데 이제 식당에서 뭐 음주하는 거를, 그러니까 술을 같이 마시는 걸 봤다 하고 옆에 학교 학생한테 들은 적도 있고, 뭐 관사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러 갔는데 다음날 저희 반 학생이 선생님 어제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많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뭐 사실 태권도 학원에 지나가거나 뭐 음악 학원에 지나간다거나 차를 타고 퇴근만 해도 가끔씩 보는 일들이 되게 많고, 뭐 되게 뭐랄까 후리한 차림으로 뭐 하나로마트 같은 데 장 보러 갔는데 마주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학생의 학부모님이 하시는 음식점에 가면은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경로로 제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솔직히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아이들이나 저도 부모님을 많이 뵙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골 작은 학교의 특징 아닌 특징인 것 같고, 이 부분에 좀 방어적이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골 작은 학교의 현실과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근무지로서 학교는 선생님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 많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실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업무나 수업, 인사나 대인관계, 그리고 작은 학교 분위기 등등 이런 주제들도 현실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린 뒤 다음 영상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